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의 10명 중 6명이 이번 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인리스와 크라토스가 공동 진행하고 있는 주간 국내 투자자 시장 동향 정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0.8%가 이번 주 비트코인이 상승 또는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주 49.6%와 비교해 뚜렷한 상승을 나타냈다. 하락 또는 급락할 것으로 예측한 응답자 비율은 9.2%로 한 자릿수까지 하락했다. 시장에 대한 심리를 묻는 질문에는 46.2%가 중립이라고 답했다. 낙관 또는 극단적 낙관이라고 답한 비중은 44%로 전주 대비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이번 주 매도 예정 암호화폐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토지코인, 밀크, 트론, 솔라나, 폴리곤 순으로 많았다. 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매수 예정 암호화폐는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토지코인, 밀크, 트론, 솔라나, 클레이튼, 카르다노 순으로 나타났다. 출처 코인리스코인 리더스. 한편 디지털 자산 거래소 협의체의 위믹스, K코인 상장 폐지 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55%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 응답자 수는 2,000명으로 4월 11일에서 4월 13일에 진행됐다.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신뢰도는 95%다. 조사기관은 파로스랩스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10개월 만에 3만 달러를 넘었다. 비트코인은 2023년을 시작하며 약 16,600달러에서 거래된 후 현재까지 82%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여전히 사상 최고가인 약 69,000달러에 비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4월 16일 오후 9시 40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71% 하락한 324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데일리 호들에 따르면 2023년 암호화폐 랠리를 정확하게 예측한 트레이더이자 애널리스트인 도널트는 47만 6,800명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인 69,000달러에 근접할 수 있지만 본격적인 강세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33,000달러의 저항선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돌파 랠리 이후 빠른 조정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트의 차트에 따르면 BTC는 3만 달러로 되돌아가기 전에 5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 또 다른 분석가인 크레드도 비슷한 전망을 내놓았는데 BTC가 32,25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 수준을 돌파할 경우 빠르게 4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온체인 인텔리전스 플랫폼 글래스노드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 반감기 사이클대로 형성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BTC-USD가 약세장 바닥을 지나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글래스노드는 설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지난달 리코이노메트릭스도 글로벌 경기 침체가 로드맵을 왜곡하지 않는다면 BTC가 신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가총액 6위 암호화폐인 XRP는 최근 몇 주 동안 급등세를 보이며 한 달 만에 시가총액이 88억 5천만 달러 증가해 약 269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 같은 급등은 부분적으로는 리플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간의 법적 분쟁이 리플에 유리하게 조만간 종결될 것이라는 투자자들의 기대감 때문으로 보인다. 리플은 지속적인 매수세에 힘입어 2023년 대부분 동안 깨지지 않았던 0.50달러 저항선을 돌파하며 3월 29일에 0.57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6 오후 9시 17분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약 0.52달러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난 30일 동안 40%의 괄목할 만한 성장을 기록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는 트레이딩뷰의 기술적 분석은 대체로 낙관적이며 XRP가 상승세를 유지한다면 0.60달러를 돌파한 후 1달러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며 리플과 세크가 진행 중인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는 토큰 커뮤니티의 낙관론이 커지면서 XRP가 급등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미디어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판결은 2023년 상반기에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추측이 최근 리플의 실적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분석 전문 매체 애널리스틱스 인사이트는 세크 리플 간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자 세크는 XRP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상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며 XRP가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토큰은 랠리를 통해 $1 가격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미국 유력 매체 폭스 비즈니스 수석 특파원 찰리 가스파리노는 지난 1월 트위터에 세크가 리플랩스를 상대로 제기한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에서 세크가 승리할 경우 암호화폐 업계에는 피바람이 불 것이라고 경고했다. 4월 15일 시카고 상품거래소 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분 현재 시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5월 3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22.0%에 그쳤다. 반면 25bp 인상할 확률은 78.0%에 달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에서 5.00% 구간이다. 시장은 연준이 5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대로라면 연준의 기준금리는 5에서 5.25%로 올라간다. 출처 크미 패드워치 코인리더스다. 출처 얼터너티브 코인리더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미 연방준비제도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10개월 내 최고치인 31,000달러 안착에 실패하면서 16일 현재 30,000달러 지지선을 리테스트하고 있는 모습이다.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개 사이트 코인마켓캡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국 시간 4월 16일 오전 11시 45분 현재 기준으로 24시간 전 대비 0.38% 하락한 32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7.90% 오른 가격이다. 이날 비트코인은 최저 3157.83달러, 최고 3494.25달러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이 30,000달러 선을 회복하며 크립토 윈터의 끝을 예고하고 있지만 지난해 암호화폐 업계가 입은 타격을 만회하긴 아직 이르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지난해 암호화폐 산업에서는 3에로 캐피털, 보이저 디지털, 셀시우스, FTX, 블록파이, 제네시스 글로벌 등 유명 스타트업들이 줄지어 파산했다.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지난해의 종말론적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은 맞지만 이 정도의 반등이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이 입은 피해를 복구시키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약 34만 명의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익명의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레프 캐피털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이 일봉 차트에서 좋은 위치에 있다며 궁극적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확신했다.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SQF 모델을 보완한 네덜란드 출신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비도 최근 트위터의 기술적 지표들을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은 현재 강세장 초입에 들어왔다며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월봉 차트 상의 상대 강도 지수가 50을 넘어서면 추세가 이어지고 강세장이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트코인의 투자 심리는 2021년 11월 이후 최고로 살아난 모습이다. 이날 암호화폐 데이터 제공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 탐욕 지수는 68을 기록하며 탐욕 단계가 지속됐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최고 경영자의 1년 수입은 얼마를 될까? 이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총 금액은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수백억 원에서 많게는 1,000억 원도 넘는다. 아마존이 지난 13일 미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연간 보고서에 따르면 앤디 제시 CEO의 2022년 총 수입은 130만 달러였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는 CEO로 승진한 2021년에 2억 1,270만 달러보다 99% 감소한 수치다. 2020년에는 3,580만 달러를 받았었다. 지난해 수입이 전년보다 크게 줄어든 것은 2021년 2억 1,200만 달러에 달했던 주식 보상이 2022년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다만 2021년 받은 주식이 향후 10년에 걸쳐 분할 지급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3,190만 달러가 주어졌다.
이를 반영하면 제시 CEO가 지난해 받은 실제 수입은 433억 원에 이른다. 애플이 올해 초 공시한 보고서에 따르면 팀쿡 최고 경영자의 경우 지난해 주식 보상 4천만 달러를 포함해 총 9,940만 달러를 받았다. 주요 빅테크 CEO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팀쿡은 다만 올해 연봉은 스스로 40% 삭감해 4,900만 달러를 받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MS의 사티아 나델라 CEO는 지난해 총 5,490만 달러를 받았다. 주식 보상금이 늘면서 2021년에 4,980만 달러보다 많아졌다. 구글母회사 알파벳의 순다르 피차이 CEO에 알려진 가장 최근 수입은 2021년에 630만 달러다. 여기에는 주식 보상은 포함되지 않았다. 피차이는 2020년과 2021년에는 주식이 없었지만 2019년 주식 보상은 2억 7,600만 달러에 달했다. 이에 실질 수입도 수백억 원으로 추정된다. 페이스북母회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2021년 총 270만 달러를 받았다. 저커버그는 2013년부터 급여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커버그가 지난해 받은 총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집에 가져간 돈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경제 매체 포브스는 전했다. 지난해 2분기부터 매출이 줄어드는 등 역성장을 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 14일 2,571.49로 일주일 전보다 3.26% 올랐다. 코스피는 엿새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일주일간 1조 8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7일 880.07에서 일주일간 2.70% 올라 903.84까지 고점을 높였다.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900선을 넘은 건 지난해 5월 4일 이후 11개월여 만이다.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닥 지수를 900선까지 올려놨다. 2차 전지로의 쏠림 현상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시장의 매수세가 제약, 바이오로 옮겨붙었다. 다만 전 세계 금융시장 전반에선 경기 침체 우려가 고개를 드는 양상이다. 미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3월 미국 소매 판매는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1% 줄어든 6,917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다. 감소폭은 2월 0.2%보다 커졌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에서 올해 하반기 약한 경기 침체를 전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 미국의 지난달 소비자, 생산자 물가 상승세가 둔화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미 연준은 매파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지난 주말 한 연설에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하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를 훌쩍 웃돈다며 긴축 통화정책 유지를 강조했다. 미국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연방기금 금리를 다음 달에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현재 77.5%로 집계됐다. 시장은 최종금리가 연 5.00에서 5.25%까지 오르고서 오는 7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금융시장에선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대내외 수요 부진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것으로 시장 참여자들은 보고 있다. 문제는 미국과 국내 금융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감과 함께 경기 둔화 우려가 깊어지면서 기업이익 눈높이를 낮추는 과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FOMC 의사록에 경기 침체 문구가 들어간 만큼 금융시장은 미국 수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최근 미국 소맥 판매 둔화 흐름을 고려하면 앞으로 공개되는 경제지표는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중국 경기 부양과 기업 실적 개선 기대 등 긍정적 재료도 고려하면 증시는 박스권 돌파 후에 단기 조정을 나타낼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김용희 키움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이번 주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와 실물 경제 지표 흐름에 더 주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난달 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경기 침체를 우려한 만큼 실물 지표 결과에 대한 시장 민감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증시에선 통화정책과 경기 방향성 외에도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지 주목된다.
한재혁 하나증권연구원은 2차 전지업종은 차익 실현이나 손절매를 위한 매도와 추가 매수세가 동시에 나오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차 전지업종은 이번 주에도 시장 전체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짧은 호흡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주 코스피 변동폭으로 2,490에서 2,590을 제시했다.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이 크립토 윈터이라고 부를 만큼 침체를 겪으면서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준 은행들의 수수료, 수입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업빅트와 비썸, 코인원, 코빗, 코팍스 등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는 총 204억 2,900만 원이었다. 이는 2021년과 비교하면 49.4% 급감한 수준이다. 거래소가 은행에 지급한 수수료 규모는 2019년 20억 5,500만 원, 2020년 33억 1,600만 원, 2021년 403억 4천만 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거래소별로 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빅트가 실명계좌 계약을 맺은 K뱅크에 지난해 139억 2천만 원의 수수료를 냈다. 전년과 비교하면 52.4% 줄었다. 비썸이 NH농협은행에 제공한 수수료는 2021년 76억 원에서 지난해 49억 4,300만 원으로 35% 감소했다. NH농협은 지난해 코인원으로부터도 9억 8,900만 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다. 앞서 2021년 NH농협의 수수료 수입은 비썸 76억 원, 코인원 26억 4,800만 원 등 총 102억 4,800만 원이었다. 코인원은 지난해 11월 기존 NH농협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실명계좌 발급은행을 갈아탔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분기 7,200만 원의 신규 수수료 수입이 발생했다. 코빗과 코팍스는 지난해 각각 4억 8,600만 원과 1,900만 원의 수수료를 신한은행과 전북은행에 제공했다. 코팍스는 지난해 미국 가상화폐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서비스 중단 여파로 자체 예치 서비스 포파이 상품의 출금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청산 위기를 겪었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과 디지털 자산 거래소 간 제휴에서도 쏠림 현상이 뚜렷했다고 평가한 뒤 더 많은 은행이 다양한 블록체인 비즈니스에 진출할 수 있도록 그림자 규제로 강제되는 1거래소 1은행 제도를 재검토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은행들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벌어들인 계좌 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급감한 것은 시장 침체 때문이다. 업비트에 따르면 2021년 11월 8천만 원 이상으로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2월에는 2,1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크게 줄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지난해 순이익은 2021년보다 94.1% 감소한 1,308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썸을 운영하는 비썸 코리아는 지난해 순이익이 95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3% 줄었다고 밝혔다. 다만 최근 미국 동학인축 기조안화, 중소형 은행권발 위기 등으로 가상자산이 다시 주목받으면서 비트코인 등의 가격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1비트코인 가격은 최근 4천만 원 전후로 올해 들어 2배가량 상승했다. 시장의 기대와 달리 미국의 경제학자 10명 중 6명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15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 신문이 경제학자 62명을 대상으로 지난 7에서 11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39%에 불과했다. 나머지 다수 응답자는 2024년 전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난 1월 설문조사에서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한 응답자가 절반을 살짝 넘었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의 금리 전망이 다소 낙파적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가들의 시각이 바뀐 것은 인플레이션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장기화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어서다. 4월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올해 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3.53%로 예상했다. 이는 1월 조사 결과보다 확연히 높아진 전망치다.
현재 4.9% 수준인 연준의 기준금리는 6월 말 5.125%로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5월 또는 6월에 연준이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향후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확률은 61%로 예측돼 1월 조사 결과와 동일했다. 경기 침체는 올해 3분기쯤 시작돼 경미하고 짧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지난달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로 시작된 은행 위기가 침체 위협을 가중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응답자 58%는 대체로 위기는 피했다고 판단했으며 42%만이 앞으로 추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컨설팅 회사 RSM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 그루셀라는 중소규모 은행들의 문제로 추가 금융 스트레스가 초래되지 않는 한 2023년 중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4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은 전년 동기보다 단 0.6% 늘어나고 내년 성장률도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자는 76%로 1월 조사 때보다 소폭 증가했고 현재 3.5%인 실업률은 올해 말 4.3%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향후 4개 분기 동안 미국의 일자리는 월 평균 12,000개 늘어나는 데 그치고 올해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1분기 실적 발표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4일 JP모건 등 은행들의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은행주가 오른세를 보였으나 전체 시장을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S&P 500 지수는 0.21% 하락했고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0.42% 떨어졌다. 나스닥 지수는 0.35% 밀렸다. 하지만 한 주간 3대 지수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S&P 500 지수는 지난주 0.8%가량 올랐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각각 1.2%, 0.3%가량 상승했다. 시장이 반등을 이어가려면 기업 실적이 뒷받침돼야 하지만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크게 낮아진 상태다. 레피니티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S&P 500 지수에 상장된 기업들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2분기에 4% 줄어든 후 3분기에 2.6% 반등하고 4분기에 10.2% 반등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은행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처럼 이번 분기 실리콘밸리 은행과 시그니처 은행의 파산에도 대형 은행들의 분기 실적은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분석가들은 은행들의 1분기 순이익이 4.3%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계속된 금리 인상으로 순이자 마진이 크게 증가한 것이 은행들의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번 실적에서 은행들의 대손충당금 규모가 늘어날지도 투자자들은 주목하고 있다. 웰스파고의 주가가 지난 14일 약관 마감한 데는 충당금 규모가 예상보다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다만 다른 은행들은 대체로 예상에 부합한 수준이었다. 이번 주에는 찰스 슈왑과 M&T 은행의 실적이 나온다. 지역은행들은 SVB의 파산 이후 예금 인출 등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은행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고 경고하고 있으나 지역은행들의 실적도 나쁘지 않다면 은행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등의 실적도 발표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테슬라, IBM, 램리서치 등의 기술 기업들의 실적도 발표될 예정이다. 1분기 기술 기업들의 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4%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초 예상됐던 6.7% 감소보다 더 악화한 것이다. 통신 서비스 부문 순이익도 12.3% 줄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주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도 주목된다. 지난 14일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대피얼 보스틱의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추가 긴축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 그동안 은행 불안에 따른 신용 긴축의 정도를 가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조에서 추가 긴축 쪽으로 분위기가 바뀐 셈이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고 있으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다시 오르고 고용이 타이트한 수준을 유지하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높은 점 등은 연준의 추가 긴축 위험을 강화한다.
다만 시장은 연준이 5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며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 미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5월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80%에 육박한다. 그러나 지난주 초반까지만 해도 시장은 연준이 7월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준 당국자들의 발언 이후 인하 시점이 9월로 후퇴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시장과 연준 간의 시각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들수록 높은 금리가 오래 유지되는 데 따른 경기 침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준 내부에서는 가벼운 경기 침체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주식시장은 아직 침체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번 주에는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 미셀 보먼 연준 이사,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레피얼 보스틱의 틀랜타 연은 총재,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리사 쿡 연준 이사 등이 연설에 나선다. 경제 지표 중에서는 주택 지표가 대거 나온다는 점에서 주택 시장의 부진 정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